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미리 살펴봅니다. 오늘의 작업 순서를 미리 확인한 다음 단계별로 세부 작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실내 공기를 환기하기 위해서도 또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실내 공기 환기에 대해서는 샵 내의 공기의 흐름은 냄새 또는 악취를 동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일 화작물 및 폐기물들을 보관하거나 사용할 때 뚜껑이 있는 용기를 사용해서 냄새를 차단시켜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문이나 문을 통하여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 환경을 가져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 화학 제품을 많이 쓸 때에는 한 1시간을 시술을 하시고 나면 10분 정도는 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체 환기를 할 수 있도록 작업장을 시설할 때 천정에 배관을 설치해서 실내 전체에 인공 환기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기보다 무거운 성분도 있으므로 천정뿐만 아니라 아래쪽에도 환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도와 습도 관리입니다. 첫 번째,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야 하는데 실내의 공기의 질은 각 작업의 목적에 따라서 온도, 습도, 세균, 공기질 등의 요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겨울 같은 때에는 히터를 작동을 하기 때문에 습도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온도나 습도는 가습기를 이용해서 조절하며 관리하는 것이 좋겠고요. 세 번째, 환기 시스템을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청소와 정리는 사실 다 정해져 있긴 하지만 누군가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 네일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 점검표를 만든다든지 그 청소 점검표에 들어가는 구성 항목을 만들어서 일일이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를 할 때에는 개인 보호구들을 착용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장갑이라든지 보안경, 마스크 등을 착용하면 좋은데 이것들은 고객과 시술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청소 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착용했던 보호구를 벗고 손 위생을 실시해야 합니다. 청소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 응급처치용품을 준비해 놓도록 합니다. 이번엔 네일 작업 도구 소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을 소독을 해야 되는데요. 약 70% 알코올에 담가두면 20분 정도 담가두면 소독이 됩니다. 보시면 보통 우리가 쓰는 오렌지 우드 스틱이나 메탈 푸셔, 클리퍼, 니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소독을 해주셔야 되고요. 요거 말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비트라든지 드릴 비트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팁 커터기라든지 이런 메탈 종류들은 다 소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분 정도 소독을 한 후에는 이렇게 세니테이저 안에다가 넣어 놓으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박테리아의 위험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세니타이저 외에 또 새로 나온 멸균기가 있는데요. 이런 멸균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메탈 종류들을 이렇게 40분 정도 보관하시면 완전히 박테리아가 박멸이 되면서 멸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살롱에서 아무런 위생에 문제가 없도록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독부터 들어갈 텐데요. 일반적으로 샵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이렇게 소독제에다가 소독제를 솜에다 묻혀서 먼저 시술자를 먼저 소독을 하시고요. 이렇게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모델에 대해서 소독을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요즘은 좀 더 위생관리에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런 개인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개인팩은 이 안에 소독제랑 그다음에 개인용 파일이랑 버퍼랑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멸균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해 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소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요거는 젤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따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덜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모델도 마찬가지로 소독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연 네일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180그릿 이상의 파일을 씁니다. 이런 파일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부드러운 면이 있고요. 거친 면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부드러운 면이 180그릿 정도 될 텐데 자연 네일에 너무 강한 파일을 쓰시게 되면 아무래도 손톱이 상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180그릿 이상의 파일을 사용해서 파일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델의 손톱에 맞춰서 파일링을 할 텐데요. 자, 이 모델은 지금 현재 라운드 스퀘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절대 보통 샵에서는 이렇게 비비시죠. 자, 이거보다는 한 방향으로 해주시는 것이 고객의 손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고객의 손톱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아마 연습을 조금만 더 하시게 되면 충분히 이러한 방법을 갖고도 빨리 시술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고객의 손톱이 10개의 모양이 전부 일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이 가능해야 됩니다.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셔를 사용해서 45도 각도로 손톱에 있는 큐티클을 밀어줍니다. 엄지가 위로 올라올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 손을 이용해서 요거를 벌려주고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엄지가 밑으로 내려올 때는 이 위에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니퍼의 날을 많이 벌리게 되면 손톱의 큐티클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자르게 되죠. 그래서 거스름이가 많이 일어난다든지 출혈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니퍼의 날은 거의 벌리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뒷면이 니퍼가 뒤에가 길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눕히는 것이 아니라 살짝 끝을 들어서 사용하시게 되고요. 45도 각도로 본인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술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많이 큐티클을 잘라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큐티클이 박테리아가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하는 것보다는 조금 정말 필요한 것들만 제거하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메탈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손톱 소독을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자, 오렌지 우드 스틱의 손방망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착색이 잘 되지 않고 컬러가 잘 발라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초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이 컬러를 바로 바르는 것일 텐데 이렇게 붓에 힘을 주지 않고 바르게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양 조절을 하고요. 자, 풀코트를 먼저 바를 텐데요. 풀코트는 이렇게 전체를 다 발라줍니다. 물론 고객에 따라서 조금 안으로 들어왔으면 하니까 약간 슬림라인으로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고객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코트를 바르실 수도 있고요. 또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타입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가운데만 슬림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톱이 좀 넓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타입을 선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딥프렌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딥프렌치는 뭐 흰색이든 뭐든 본인이 원하는 색상으로 많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은 이게 유행이니까 많이 연습을 해놓으시면 컬러를 바르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렌치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프렌치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사선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응용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컬러는 2번에서 3번을 바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톱 이외의 부분에 묻은 경우는 이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탑코트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네일 관리가 완성되었습니다.